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입시 전략 책임연구원 정희원입니다. 자, 2023학년도 과학고 입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목표로 하시는 여러 과학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과학고들에서 이제는 모집 요건과 함께 자기소개서 및 입학 서류들을 발표한 그러한 상황이죠. 본격적인 과학고 입시가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023학년도 우리 서울 경기지역과학고 모집 요강 분석 및 간단하게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모집 요강 분석이라든가 자소서를 확인해 보기 이전에 우리 올해가 2023학년도 입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입시가 되겠죠. 22학년도 입시와 21학년도, 20학년도 입시까지 한번 그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종, 한성, 그리고 경기 북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3개의 과학고등학교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모집 인원부터 좀 봐야겠죠. 입시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지원율, 경쟁률에 대한 부분이 이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세종, 한성, 그리고 경기에 이르기까지 각각 이 정도의 인원이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각각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 이들에 대한 경쟁률 지난 3개년을 좀 한번 보자면 먼저 서울 지역부터 좀 볼까요? 자, 지금 서울 세종과 한성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이렇게 지원자 숫자와 경쟁률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21학년도와 22학년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략 4.7%포인트 정도의 지원자 숫자가 증가를 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세종과 한성 중 우리 어떤 학생들이, 어떤 학교가 학생들의 선택을 좀 더 많이 받았나요? 바로 세종이었죠. 15.0%포인트 지원자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성 같은 경우에는 5.4%포인트 정도가 좀 감소를 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어차피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과학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엎치락 뒤치락하며 경쟁률, 지원자 숫자들이 좀 변화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를 둘 바는 아닙니다. 자, 서울은 이러하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놓고 보면 20, 21, 22에 이르기까지 지원율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에서 21학년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에 21에서 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한 수준이었다. 0.4%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 경기 지역 과학고를 보시면 과학고 지원자 숫자가 거의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에는 과학고 20개가 있습니다. 과연 서울 경기 지역과 같은 분위기였을까? 그렇진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일반 전형 기준으로 좀 놓고 보았을 때 경쟁률이 저러했고 지원자 감소율은 약 2.4%포인트 정도쯤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서울, 그리고 경기, 그 다음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 1%포인트 지원자 감소인데 거의 감소율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 없어, 오히려 조금 늘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률 또한 제법 높고요. 하지만 지방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르다. 6.2%포인트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지방에서도 이쪽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7.3%가 지금 증가를 했죠. 작년 같은 경우. 이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었는데요. 지원율이 급락했었다가 작년에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원, 제주 지역 같은 경우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그 숫자, 지원자 숫자 증가 숫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었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름의 큰 폭으로 감소하는 움직임,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의
과학고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과학고 지원만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합격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죠? 결국 대입까지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대입은 전국 단위 경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 경기 지역 학생들에게는 과학고 입시 전체적인 경향성을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입시 분위기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입시 분위기 속 과학고 우리 대입 영향이 좀 상당히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고를 힘들게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 바로 목표하는 대학의 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입에 대한 부분이 변화해 이렇다면 당연히 어떻다? 과학고 지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입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서성한이라고 하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모집을 하는 상위권 교과 전형이 이렇게 21학년도에서부터 올해 고3이 치르는 23학년도에 이르기까지 30.7% 정도가 모집 인원 증가를 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1등급 초반대, 1등급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다? 과학고를 지원하려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가 되는데 점점 강화되고 있죠. 과학고를 지원할 때 의학계열, 거기 지원할 수 없어. 절대 지원 안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입에서는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인재 모집 자체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지방 쪽에서 좀 인원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6.2%포인트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 우리 서울 경기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 과학고 지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결국 이겁니다. 자, 대입에서 이러한 여러 변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과학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또 유리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주요 전형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과학고 진학해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들 학생부 종합 전형 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 하나 더. 취업이 연계가 되는 그러한 특성화학과, 계약학과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그렇죠? 그다음에 반도체학과라던가 이런 디스플레이학과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직접 대학과 기업체 간에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과학고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 뚜렷한 목표의식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입 결과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세종, 한성, 경기북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였다. 중복 합격 포함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다? 어쨌든 상위권 대학에 있어서 주요 진출 통로는 이들 과학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러한 과학고, 그렇다면 어떠한 전형을 통해 입학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2단계의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단계가 바로 서류평가 전형이죠. 그 중에서도 내신, 수학, 과학에 대한 성취도를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놓고 보았을 때는 어떠하다? 네, 2단계 3학년 2학기 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교과에 대한 부분 이외에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바로 무엇입니까?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학생부, 우리 주요 문서죠. 그렇죠? 이 학생부 같은 경우에 서류를 직접 출력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점수, 표준 편차, 주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
그 다음 뭐 수상 실적, 영재 기록 사항 등등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과학고에서는 그들 항목 중에서 출력을 제외해 줬으면 해 라고 하는 항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고요. 자, 출력을 제외해 줬으면 해 라고 하는 그 항목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출력되었을 때 빈칸으로 처리돼서 나오는 그러한 항목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부 여기 여러 항목들 중에서 과학고별로 조금 출력 항목이 다른데요. 자, 일단 출력되지 않는 것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종안성과 경기북을 좀 놓고 보았을 때 뭐 물론 각각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세종안성, 경기북 모두 공통적으로 원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라고 하는 그렇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수학과학 내신 성적을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제하고 성취도로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다. 항상 단골 질문이 이거거든요. 수학과학 비성취도 하나가 있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렇죠? 학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A 성취도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정말 뛰어난 역량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B 성취도가 커버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정밀한, 자, 90점과 89가 있습니다. 1점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들이 허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실력이 그래도 엇비슷하네, 아쉽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없는 상황에서는 A와 B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A 성취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재기록상 여러분들 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런 부분들을 수료했던 것들이 가려진 채로 제출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종안성 같은 경우에는 수상 실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학년 행동특성 종합의견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부분이죠. 이것도 빈 처리된 채로 출력이 되어 제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용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제 평가자들이 볼 수 있는 것들. 세종안성 같은 경우에 3학년 세부 특기. 근데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 그쵸?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추가 서류 제출 시에는 이건 삭제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경기북 같은 경우에는 수상 실적 들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학기당 한 개를 선택하는데 자신의 역량,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학년에 대한 내용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달라요. 어떤 부분들이 출력이 되고 제외되고 이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보일 수 있게끔 자소서가 됐던 그 다음 면담 과정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으려면 다음 해당 활동 내용에 대한 정리와 파악이 필요하겠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자소서에 쓰고 면담 답변 준비를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학생부에 대한 부분 이외에 자기소개서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자기소개서 문항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세종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일단 진로에 대한 부분. 근데 탐색 활동 한번 해봐.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력해 왔었던, 너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실제 움직였었던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말해주길 바래. 뭐 글자 수 자체가 그렇게 길게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 요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과학과 수학 부분에 대해서 탐구 사례, 그리고 이를 주제, 동기, 과정, 결과의 구조로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한 이후 이러한 활동들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문항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을 해 주어야만 해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자, 우리 핵심 인성 요소라고 해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쪽 세종과학고 같은 경우 대인관계, 소통 능력, 리더십,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추가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과학고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연구, 탐구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러 사람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관심 영역은 무엇인지, 지적 호기심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종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자소서를 통해 파악하고자 노력하고요. 네, 우리 또 한성과학고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성과학고 같은 경우에 보면 과학과 수학 부분에서 어떻게 탐구활동과 자기주도 학습 경험에 대한 부분, 뭐 결국엔 이러한 것들 열심히 노력해본, 공부해본, 그 다음 경험을 해본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결국 그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적인 호기심을 느낀 상태에서 그냥 궁금하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실제로 활동해 보면서 무언가를 부딪혀보고 그에 따라 얻어보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음과 같은 구조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갈등 관리와 리더십에 대한 부분, 인성적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 또한 어떻게 한다? 바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좀 관계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 또한 역시 묻습니다. 그쵸? 바로 진로를 한번 찾아보기 위한 활동 자체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본 실제 경험은 있는지,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좀 뭐 추상적이나마 계획은 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과학고를 명확하게 진학하고자 하는 뚜렷한 동기, 목표가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성과고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것이 예상되는 역경을 한번 포함해봐.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경기 북과고입니다. 경기 북과고 같은 경우 지원 동기를 관심 분야와 관련 지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뚜렷한 목표를 잡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관심 분야라고 하는 것, 학생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 수학과학 융합 분야에서 스스로 학습했던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열정, 탐구력, 창의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본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글자 수가 길지 않습니다. 경기북과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럼 저 모든 사항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부분들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제 양식을 주어지는데 이 양식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학교에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뭐 활동 주제, 활동 구분, 개인이야, 모둠이야, 활동 시기는 어때, 활동 과정과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써줘.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500자 이내로서 써주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 또한 안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 동기, 그리고 특기는 뭐야? 수학과학 융합 역량 어때? 그 다음 인성, 착하니? 이 부분을 묻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문항 학교별로 조금 특징을 살펴보자면 세종, 다음과 같죠. 진로활동 및 계획과 탐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인, 소통, 리더십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과 독서로서 지적 호기심 어떤 식으로 해결해? 묻는 거고요. 한성 같은 경우에 탐구 역량 당연히 묻고 여기에 더해 인성에 대한 부분, 관계적 부분을 또 역시 묻는다라고 하는 것과 진로활동 및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획하게 되었을 때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았는지에 대한 걸 역경까지 예상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는 걸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자, 다음 경기북 같은 경우에는 동기와 함께, 지원 동기와 함께 관심 분야는
특기적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융합 역량을 혹시 지녔을지,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식,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편식이 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코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등 관리적인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계적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학고는 혼자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류 평가를 하고 이후 또 면담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런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항은 개개인별로 다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 학교별로 해서 세종 2대1 면담, 그리고 면담실은 4개, 면담 시간은 30분 정도쯤이 됩니다. 정말 학생을 말 그대로 탈탈 터는 거죠. 그렇죠? 모든 내용들을 다 묻겠다는 얘기고요. 한성 같은 경우에도 약 30에서 40분 정도, 경기북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통과 배수를 줄였습니다. 그죠? 2단계 선발 배수 자체를 3배수에서 2배수로 줄인 상황.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단계 통과자를 걸러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2대 면담이며 17분 정도를 2022학년도에 다음과 같이 이제 하였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렇게 경기북과고 같은 경우에 계속 시간을 조금 어떻게 보면 배수 자체를 늘렸다 줄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면담 과정에서, 그죠? 면담 과정에서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 경기북과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과학고이기 때문에 지원자 숫자가 많고 경쟁률 또한 막 8대1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좀 실질적인 면담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겠다? 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면담 과정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면접이 또 주어지게 되죠. 2단계 면접. 공통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서울에 있는 세종과 한성은 공동으로 문항을 출제해서 아예 똑같죠. 경기 북은 다르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동 출제 확대 움직임이 있어.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을 확인코자 해. 바로 다음의 형태로요. 세종과 한성, 구상과 면접 시간이 다음과 같고요. 경기북과고 같은 경우엔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시 결과라든가 전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전형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한번 보죠. 자, 일단 세종한성, 경기북에서 세종한성부터 좀 보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에서부터 31일. 자, 이때 서류도 또 신경을 써야겠죠. 자, 그리고 9월 5일부터 해서 11월 4일까지 각각 면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학생별로 해서 면담이 따로 잡혀서 면담이 진행되고 여기에서 이제 통과한 인원이 11월 11일 날 2단계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이죠. 이때 발표가 되고요. 이후에 11월 26일 날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12월 2일 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그러한 구조죠. 자, 그 다음 경기 북과고 같은 경우에 보면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은 8월 29일에서부터 9월 1일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9월 14일부터 해서 11월 4일까지 개인별로 면담 시간 자체가 일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4일 날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발표된 이후 18일 날 면접을 치르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1일 날 결정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입시 결과 전형 방법 일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생부 출력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선 내용을 정리한다. 본인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서 자기소개서 문항 변화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문항 의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색칠에 되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면담 방식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다. 면담의 형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개인별로 면담 문항은 다르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묻는 거구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자, 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기 위해선 본인의 서류를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어떻다? 면담은 결국 여러분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거든요. 여러 것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면접의 형태 파악. 아까 구상 시간, 면접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어차피 기출 문항들이 지금 다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한 후 내가 해당 시간 내에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러한 풀이할 때 부족한 학업 능력은, 학습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학습을 실시하고, 그 다음 3학년 2학기 추가 서류 제출 시에 또 성적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신 관리도 철저히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일정.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1단계. 우리 진입에서부터 어떻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지만이 이후 2단계 전형까지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과학고 입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 한성, 경기북과고를 지원하고 합격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